테마주의 시선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알찬 시간 보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정말 시장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 양 시장 모두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는 건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었는데 오늘 사실 어제 하락한 만큼 모두 되돌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3%, 코스닥 지수는 5%가량 상승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과연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과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시장의 하락분이 좀 빠르게 만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천천히 되돌려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어제는 시장에서 통틀어서 상승한 종목이 딱 33개 종목밖에 없었습니다만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이 2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모두 어제의 하락분을 뒤로 하고 약간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살짝은 아쉽긴 합니다. 2%가 채 되지 않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5% 정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각각 6%, 8% 넘게 상승해주면서 그래도 좀 이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알테오젠만이 유일하게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4%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알테오젠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는 누가 뭐라 해도 제약 바이오 섹터가 되고 있을 정도로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든지 혹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DXVX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도 역시나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종목인데 다시 시장이 살아나면서 한 번 더 슈팅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비만 치료제라든지 코로나 100일에 수족구 같은 여름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투자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여러분들도 참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너무나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단기적인 전략은 어떻게 잡아나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딱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테마주의 시선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나는 진짜 어제 우리 방송 어제 우리 기호제까지 보냈잖아요. 어제 기호제가 좀 코스피님, 통했나 봐요.
거봐요, 아나운서. 내가 먹태 사오자고 했잖아요. 그 먹태 사왔으면 어제 그렇게 서킷이 안 걸렸었단 말이에요. 어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니, 어제 우리 방송 끝나고 이제 지하철 타고 가면서 네. 아나운서님하고 나하고 입 딱 벌리고 갔잖아요. 진짜 어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삼성이 9% 빠지고 네. 하이닉스 8% 빠지고 네. 와, 저는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저는 이제 장중에 코스닥 지수가 네. 13.7%까지 빠지는 거를 네. 또 목격을 했거든요. 네. 다행히도 약간은 만회가 되긴 했지만 정말 어제 저는 이 사실 주식이라는 공부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네네. 이런 초유의 사태를 제가 경험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신생아에서 저희 어머니 뱃속에 나오고 나서 처음 봤어요, 그런 거. 그래요. 네,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어제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네. 거기다가 날씨는 덥지. 어제 지하철 타는 사람들 이렇게 딱 앞자리에서 우리가 앉으니까 건너편 쪽에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주식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네. 그거 보고 나서 다들 이런 표정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즉 어제는 진짜 뭐 이거 주식계의 조상님이 오시더라도 살릴 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시장이 단순히 미국 경기 침체 때문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도 역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네가 무슨 주식 전문가냐? 경기 침체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 침체 이제 시작인 건데 아직 네가 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AI 버블이 10월 달부터 계속 고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차피 터질 문제였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뿅 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 리스크가 터졌고 네. 여기서 또 뿅 하니 또 일본에서 금리 올려가지고 일본 어. 어제 니케이 지수가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사요나요 지수가 됐어요. 10%가 넘게 네, 10% 빠졌습니다. 정도 그 정도 빠지고 네.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주면서 어제 시장이 무너졌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솔직히 어떤 종목을 지금 선택해도 앞으로 다 상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앞으로 시장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제가 한 가지 그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네네. 전문가님과 굉장히 비슷한 의견을 가지신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아, 합니다. 진짜요? 네. 그분들한테 별풍선 쏘세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 전문가님? 그 현대차 증권 노근창 센터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응부터가 좋구만요. 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외형에 불과하다. 즉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명분에 불과하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들에 대한 거품론이 이번 폭락 장세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가님도 아주 비슷한 의견을 항상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했다. 그리고 엔비디아 비롯해서 AI 반도체주들이 빠질 때 빠진 것에 대한 게 더 본질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그렇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한테 별풍선 쏘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은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야, 이 자식아,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미증시가 어제 빠지고 한국이 페니스에 빠졌는데 아직도 경기 침체 아니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네. 오늘 경기 침체가 계속 우려됐었으면은 빠졌겠죠. 더 빠졌어야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MZ 세대들 내 말 듣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는 97년도 아니었죠. 97년도에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제일 힘든 시기였던 IMF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IMF 시기 때 그리고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 네. 이 모든 걸 다 겪어보지 못했으면 지금 어제 단순히 미국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거기에 대해서만 낙관을 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1997년도 IMF 때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50% 정도가 빠졌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2008년부터 2009년 말까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또 55%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지수가 30% 이상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확정적 요소, 즉 결과물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지수가 계속 빠졌던 거예요. 네. 근데 이번 거는 참 특이하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즉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것도 아니고 네네.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또 확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팬데믹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IMF도 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반영이 됐다. 네. 미증시가 갑자기 반영이 되고 저번 주 수요일 날 파워 의장이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오늘 그 아침에 그 약 안 먹는다고 하니까 약 먹어가지고 혀가 돋보이네. 네. 어쨌든 그리고 저번에 IMF 때 이 시기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저번 주에 파워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 네.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갑자기 미증시들이 다 빠졌죠. 네.
즉 미국 증시 시가총액하고 비중이 제일 많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밖에 없어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밖에 없고요.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니까 나스닥도 같이 올라갔던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있어요. 되게 웃긴 게. 네. 그동안 나왔던 지표들. 네. CPI, PPI, GDP, 그다음에 PMI, 뭐 CCI, 뭐 이런 지표도 있잖아요. 그런 지표들이 예상치보다 상위 나와도 갑자기 미증시는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건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거 다 빼고 그냥 언론인들 기사 그냥 컨트롤 C V 해가지고 갖고 오는 기사들 얘기만 들을 겁니까? 그걸로 판단하고 여러분들 이 주식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갑자기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안원선님 나는 진짜 이거 이해 못하겠어요. 전문가님 말씀을 아까 들어보니까 뭐 지금 금융위기가 터진 것도 아니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정말 실제로 뭔가 일이 딱 터진 것도 아닌데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과거에 정말 그런 초유의 사태가 다시 반복됐다는 게 저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뭘 얼마나 우려를 했길래 이렇게 빠져야만 했을까요? 지금 이제 이런 거죠. 네. 갑자기 이제 그때는 내가 못 사니까 네. 살지를 잘 살지를 못하니까 신용카드 50만 원에 썼다가 신용카드 50만 원 쓸 때는 나처럼 소비 지출이 적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갑자기 회사에서 월급을 인상시켜 주겠대. 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월급을 인상시켜 준다고 해서 50만 원에서 이제 한 달에 70만 원을 썼어. 네네. 그럼 70만 원 쓰면은 그게 경기 침체입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좋은 거죠. 네네. 그렇죠. 둔화가 되면은 즉 둔화가 돼가지고 소비자 둔화 그러면 노동업자들이 청구 건수가 많아졌다. 청구 건수가 많아졌다는 건 즉 시험률이 강하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과거 예전에 GDP가 잘 나올 때도 이 부분이 나오면은 미증시는 완전히 상승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빠졌다? 이거는 하나의 명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사실은 이 실업률이 넉 달 연속으로 실업률이 증가를 했는데 만약에 이 실업률이 올랐다고 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을 것 같으면 넉 달 전부터 빠졌어야죠. 그렇죠. 지금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르다가 이렇게 갑자기 빠지는 건데 이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약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진짜 표현하는 거지. 일단은 명분이지. 만약에 오늘 경기 침체가 이게 계속 됐었으면 리먼 브라더스하고 IMF하고 네. 코로나 때처럼 팬데믹처럼 계속 빠지는 게 맞는 거지. 오늘 상승하잖아요. 오늘 상승하니까 또 우리 투자자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야. 네. 야 그건 어제 바닥이었으니까 오. 개인 투자자들이 산 거지. 그래서 오. 주가 올린 거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난 20년 동안 나는 12년 동안 했어요. 네. 여러분들은 3, 4년 했겠죠. 네. 물론 저도 완벽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손가락은 계속 지켜드렸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방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뭐 아시아라고 적긴 했습니다만 뭐 미국 증시도 물론 빠졌어요. 근데 아시아 증시가 왠지 매를 더 세게 맞은 기분이라서. 그러니까 이거지. 네. 미국 AI 그 껌 버거 때 있잖아요. 안호 쌤 껌 뭐 좋아해요? 껌이요. 전 네. 껌은 잘 씹지 않습니다만. 껌 잘 안 씹어요? 네. 티키타카 돼야 하는데 껌은 씹을 때 여러분들 단맛을 네. 씹고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즉 네. 미국이 네. 껌 단맛만 다 빨아먹고 미국이 단맛만 다 빨아먹고 네. 그 영수증 청구는 네. 아시아 증시한테 다 한 거예요. 영수증을 청구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밤을 영수증이 빨아먹고. 초과돼가지고 세무조사도 와서 주가가 다 빠진 거하고 아유. 마찬가지죠.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뭐 거의 절반이 아닐까 싶은데 이외에도 사실 너무나도 약간 불안감이 많긴 했어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중동 전쟁이 확산할 것이다라는 불안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인공지능 거품론 물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일본에서 제로 금리 정책을 유지를 하다가 조금씩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금리를 내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도 엔저가 극심했는데 이제는 그런 추세가 바뀔 것이다. 이런 흐름이 바뀜에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시장이 좀 우려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있습니다. 요즘 막 그런 얘기 많잖아요. 네. 일본 너네 왜 이렇게 빨리 금리를 인상시킨 거냐? 네. 너네 왜 이렇게 빨리 금리 인상을 시킨 거나?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돈 지폐가 원화잖아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가 있고 중국은 위안화가 있고 미국은 달러입니다. 네. 근데 엔화가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달러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어제 떨어진 상태로 마감이 됐던 거죠. 어제 여러분들. 달러와 가치가 7개월 만에 최저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가 올라가면은 일본 증시는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엔화 쪽에다가 투자를 하지 증시에다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금리 올리면은 당연히 달러가 미국에서 달러가 올라간 것처럼 일본에서도 엔화가 올라가겠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엔화 보시면은 그 사무라이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엔화거든요. 네. 그 엔화가 계속 올라가면은 달러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한테는 달러가 떨어지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네. 환차익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아 그리고 갑자기 얘기하니까 네네. 화가 나는데 네. 아까 그 장면 다시 한번 첫 번째 장면 좀 보여주세요. 여기요? 만약에 네. 여러분들 미안해요. 내가 너무 가까이 왔네. 왜 화가 나셨죠?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됐다고 하면은 네. 안전자산이 금이 올라갑니다. 오. 금이 올라가고요. 근데 금값이 떨어지지 금값이 않았나요? 떨어졌어요. 왜 어제 떨어졌죠? 오히려. 금값 떨어지고 달러도 올라갑니다. 근데 달러도 떨어졌고요. 달러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국채도 어떻게 됐죠? 국채도 떨어졌습니다. 오. 즉, 이 금, 달러, 국채가 네. 안전자산인데 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경기 침체 그리고 어제 내가 진짜 제가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은 네. 그냥 모임에 가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분이 계속 뉴스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미국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엔캐리 청산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항상 내가 말했지. 네. 시장은 항상 터지기 전에 얘기해야지 시장 터지고 나서 얘기하는 거 무의미하다고요. 그걸 분석하는 거는 그건 분석을 하는 게 아니죠. 투자자들한테 잘못된 왜곡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어제 뉴스를 다 찾아봤어요. 네네. 내가 어제 새벽 4시까지 앉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와. 어제 제가 4시까지 다 브리핑했거든요. 미국 어제 증시를.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전문가님이 아. 그 제가 계속 잠을 깼어요. 새벽 막 2시까지 계속 띠링띠링 하면서 전문가님 아. 자료를 올려주셔가지고 2시였습니까? 잠 좀 자고 싶은데. 그러니까 즉 어제 내가 계속 시세를 확인했는데 네. 금, 달러, 구체, 미국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고 하면 이게 다 상승해야 하거든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네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리고 이걸 뉴스에서 경제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왜 한 명도 얘기가 없냐고. 그냥 무조건 경기 침체로 인해서 팬데믹 공포지수 투심이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어떤 종목이 갑자기 올라가면 보셨죠? 저희 기법 매매입니다. 그런 소리 하고 있고 답답해가지고 내가 네. 아유 이러니까 뭐 나도 저기 봉인 김선다처럼 보이는 거지. 아이고. 자, 그래요. 자 여기서 뿅하고 중동 전쟁 확산까지 불안이 터졌으니까 사실 이건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요. 어차피 이안이 꼴리 내이게 돼 있어요. 전면전 안 할 겁니다. 어. 아까 그 장면 한번 봅시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저금리 국가에서 자금을 빌려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저금리 국가가 일본이겠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곳에 자산에 투자하는 게 이제 미국이겠죠. 차익을 그렇죠. 내는 투자 방법인데 이제껏 사람들이 엔화가 워낙에 싸니까 이 부분을 투자를 하다가 엔화가 이제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 투자를 계속해서 회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증시에 어떤 압박을 줬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엔화 가치가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엔화에 투자를 하지 우리 일본 주식을 안 할 것이다.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일본 증시에는 당연히 좀 약간 하락 압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달러와 같이 하락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증시에는 오히려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국내 주식은 달러가 떨어져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니까요,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반도체가 들어오죠. 그런데 어제 일본이 정말 오늘은 지금 일본의 분노의 상승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거의 한 12% 정도 빠졌어요.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하고 똑같이. 네. 그리고 하한가 거의 코스피하고 따지는 종목 중에서 800개 중에서 거의 90%가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니케이는 어제 좀 많이 심했어요. 네. 많이 심했다가 어제 갑자기 사요나 지수가 돼버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불등하고 있고 네. 다시 부등하고 있고 모시모시요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일본 증시는 어느 정도 잠시 좀 눌리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잠시만 여러분들 일본 증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엔화가 계속 올라가서 일본 증시는 빠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내 증시가 10,000원짜리가 네. 10,000원 있나요? 10,000원은 있죠. 지금 없잖아요. 지금은 없죠. 그 10,000원짜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이 10,000원짜리가 가치가 만약에 우리처럼 네.
중국하고 일본처럼 네. 이 가치성이 올라간다고 하면 10,000원이 내 단장 11,000원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 근데 우리나라 원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음.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국내 증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워렌 버핏, 네. 우리 저 워렌 버핏님 있잖아요. 좀 참 원망스럽습니다. 왜 못문서 당연한 거지. 아니 왜 애플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것도 아니, 좀 몰래 팔든가. 수익을 위해서는 파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속 좁게 하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자,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주식 같은 워렌 버핏한테 의존하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물론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를 또 100% 의존하고 투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를 의지하야 이것보다는 저를 통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지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맨날 공부하거든요. 그럼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에어이나도 맨날 저녁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워렌 버핏은 원래 7월 달부터 애플을 다 매각했어요. 애플 매각했어요. 왜 애플 매각했냐? 워렌 버핏이 BAI가 거품입니다. 빅테크가 거품입니다. 이 생각으로 해가지고 뺀 게 아닙니다. 아니다. 워렌 버핏이 뺀 이유는 네. 금리 인하가 시즌이 될 때는 미 증시가 제일 먼저 빠질 게 AI 반도체이고 네. AI 반도체의 영향으로 빅테크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워렌 버핏이 뺀 거죠. 그리고 네. 즉 파워달이었습니다. 파워 5일 날 이제 10월 31일 날 FOMC 회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파워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힌트를 주느냐 마느냐 그 부분이 결정된 요소였고 네. 그리고 그 전 2주 전에 워렌 버핏은 미리 뺀 거죠. 즉 워렌 버핏 머릿속에서는 파워 의장님 이번에는 좀 금리 인하 좀 표현할 것 같은데 그럼 제일 먼저 떨어질 게 필라델피아겠지.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빠지면 나스닥이 빠지겠지. 그럼 나스닥이 빠지면 나스닥 안에 있는 애플이 그 영향으로 빠질 수가 있겠지. 단장 매도해보여 이렇게 하니까 애플이 매도한 거고. 조은관님 그 워렌 버핏 아저씨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나요? 저라면은 그러지 않을까? 저라면 그러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뭐 미국 증시 갑자기 빠지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워렌 버핏이 뺐다고. 예, AI 거품이다. 원래 이렇게.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요. 네. 원래 우리 할아버지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이제 종목을 사놓고 수면제를 먹고 주무시는 분입니다. 그런 투자 철학이 있어요. 네. 빠질 때만 그때만 워렌 버핏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인들 참 문제예요. 워렌 버핏을 계속 찾고 있어요. 워렌 버핏 때문에 빠졌다. 자, 워런 버핏이 왜 애플의 주식을 매각을 했느냐. 지금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판 겁니다. 인공지능 뭐 반도체가 거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약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의 주식을 매각을 한 것이지 이 인공지능 거품에 대한 우려를 너무 많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 시기에 미국의 증시가 하락할 것을 예측하고 애플의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국내 증시에 좋은 겁니다. 금리 인하하면 국내 증시는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이제 사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게 아니 지수가 너무 속절없이 빠지니까 그냥 던지는 매도세도 그냥 던졌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무서우니까 이게 빠지는 속도가 좀 비상식적으로 너무 전 빠르게 진짜 빠졌기 태어나서 때문에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네, 정말 너도 나도 던지니까 나도 그러다가 던진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게시판에다 여러분들 역사적인 순간 여러분들하고 같이 겪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을까봐 어차피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겪어봐야 했습니다. 네. 한쪽으로는 이걸 같이 경험했다는 게 좀 뭔가 여러분들한테 욕먹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우리가 겪어봤구나. 그렇다면 정은관님 이런 일도 겪었으니까 뭐 앞으로 뭐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제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네. 북한이 쳐도온 건가? 아, 북한이 쳐도왔나? 그 정도로 어제 네. 좀 패닉이 심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과매도가 심한 시장이었죠. 맞아요. 과매도가 심한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이런 거지.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 상담을 해주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미리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너무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든. 그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시장이 미리 계속 걱정이 되니까 계속 빼버린 거야.
언론에서 자꾸 과매도 뭐 경기 침체 뭐 유가의 위산 이스라엘의 이쪽 즉발 기사 제목 또 되게 자극적으로 써. 아직 이란이 쳐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네. 이쪽 즉발 계속 그 투자자들 계속 불안하게 하니까 투자자들이 당연히 빼지 뭐 매수하겠습니까? 조용관님 제가 어제 이제 방송 마치고 급하게 퇴근을 했는데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그 갑자기 급하게 은행에 가셨대요. 네. 엔화를 바꾸러 가신 거예요. 엔화를 어제 파셔가지고 행동이 빠르시구나. 수익을 좀 보셨다고 뭐 오늘도 가신다고 하는데 오늘도 가신다고 합니까? 사실 근데 이 그게 부분이 현명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요. 지금 뭐 N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지만 지금 일본 기준금리가 이제서 0% 벗어나서 0.25%입니다. 이게 이제서 이 제로 금리를 벗어난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그렇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고요. 자, 뭐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일단 어제 사실 아시아 증시가 매매를 좀 더 먼저 맞은 것 같아요. 완전 맨매가 뭡니까? 아주 저기 귀양 보냈지 어제. 아이고 어제 귀향 갔다가 오늘 돌아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아시아 증시가 더 빠진 것에 비하면 뭐 미국 증시 더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어제 장 초반에 떨어졌다가 말아 올린 겁니다. 말아 올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미국의 ISM에서 발표하는 7월 PMI 지수가 51.4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50이 넘으면은 경기가 확장되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것도 할 말이 있어요. 네, 어제 네, 제가요. 네, 여러분들한테 경기 침체 때문에 아니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경기 침체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구매 관리자 지수 네, 52.3을 기록했으면은 네. 예상치보다 상위거든요. 네, 네. 그럼 미국 경기 좋다는 거거든요. 경기 좋은데 어제 미증시는 왜 빠졌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물어볼게요. 그래요. 미증시 왜 빠졌냐고요. 그러니까요. 경기 침체 때문에 빠졌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럼 오늘 또 우리 뉴스에서 또 나오는 주식 전문가분들, 나도 자친 전문가지만, 네. 우리 자친 전문가님들도 방송에서 FOMC 파월 의장이 아주 좋은 얘기 했더라고요. 이 얘기 한마디로 또 시장이 또 이렇게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겠지. 어떻게 보면 말재주죠, 말재주.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다시 한번 경고해드립니다. 경기 지표 네. 어제 잘 나왔습니다. 네. 미국 경기 침체일까요? 침체 아닐까요? 경기 좋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제 미증시가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미증시 어제 떨어졌습니다. 미증시가 떨어진 이유는 엔비디아가 올린 만큼 엔비디아가 머리끄댕이 잡고 떨어뜨리니까 필라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갑자기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너무 많이 나왔다고 갑자기 막 호들갑 떨더니 다시 이제 PMI 지수 발표하니까 생각보다 경기가 좋았어요. 너무 시장에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을 것 뭐 같습니다. 일일비할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겠고 보시면요. 오스탄 오스틴. 이름이 특이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스라엘 사람인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님이시고요.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님이십니다. 과연 이번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발언을 하셨을까요? 이분들이 원래 매파였거든요. 네, 원래 매파예요. 네, 그러니까 즉 이분들이 아직까지 연준이 더 확인해야 한다. 네. 그리고 지표를 더 확인해야 한다. 네. 근데 최근에 경제 둔화시 중앙은행이 고치겠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2008년도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때는 연준 의원이 파월 의장이 아니고 네네. 버냉킹 의원이었습니다. 버냉키 의장. 버냉킹 의장이었는데 버냉킹 의장이 헬리콥터를 타서라도 돈을 뿌려야 한다. 그리고 돈을 뿌려서 양적 완화를 시작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테이퍼닝 형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회수한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중앙은행이 FOMC예요. FOMC. 이 FOMC의 전 세계적으로 패권이 뭐가 있습니까? 달러잖아요. 그 달러가 FOMC의 어떠한 결정에 따라 가지고 상승이 되고 하락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내리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은 금리가 이번 연도에 연준에서 2번을 얘기했는데 이번 연도에 3번에서 4번으로 할 수가 있다. 즉 갑자기 엘리베이터 형식으로 긴급 소식으로 올릴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은 두려울 부분이 조금씩 소멸이 되는 겁니다. 소멸이 되면 시장은 다시 알고 보니까 경기 침체 아니었네.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었네.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시장은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다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금리를 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리려고 했다가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냥 엘리베이터식으로 확
아니죠.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내리겠다는 거지. 그래요. 순간 그리고- 너는 지금 잘못했네 싶었어. 올리기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메리데일리 연은 총재는요.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둔화를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렇지. 지금 일단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살짝 둔화가 된 게 맞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속적으로 둔화가 됐을 때는 그때는 걱정을 정말 하셔도 되겠지만 아직은 지속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음 고용 보고서 면밀히 주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여러분들도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 너무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 보여드렸던 화면에서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 나갔습니다. 경기 좋다. 그렇습니다. 경기 좋다. 라는 부분이 나왔고 정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저는 다시는 확인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또 일주일 동안에 이 청구 건수가 또 금요일에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주목은 해보셔야 될 것 만약에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네. 이번 주 금요일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가 됐어. 네. 증가가 되면 미증시 상승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번 주 매도했던 게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미증시가 선물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네. 엔비디아, 테슬라, 시간에요 다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금요일, 목요일 날 빠졌던 부분들이 화, 수, 목요일 상승했다가 금요일 날은 오히려 미증시가 또 이 명분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차이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청구 건수는 어차피 증가가 된다고 해도 네. 수요일, 목요일 미증시의 상승분에 대한 차이만 나올 뿐이지. 이걸 네. 또 언론은 경기 침체하고 또 정해서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뭐 물론 만약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적게 나오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시가 이에 반응을 해서 만약에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도 많이 빠진 데 대해서 반등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화수 목요일까지 시장이 반등이 나와준다면 또 이것을 명분 삼아서 금요일장에는 그렇지. 하락을 할 수 있겠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빠졌는데 빠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빠지니까. 근데 사실 저도 전문가님 이게 너무 많이 빠지니까 오히려 지금 좀 담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나는 어제 네. 그 PD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내가 어제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고요. 와.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삼성전자 차트 보고 저는 이 차트가 뭐하고 생각이 들었냐면은 네. 이거 순간 어제 낙폭이 이거 뭐 초전도체인가? 초전도체인가? 이거 싶었어요. 어제 그 낙폭이. 이게 분봉인가요? 테마 현씨가 빠진 줄 알았어요. 네. 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만 보시면 어제 네. 저 정도로 빠졌다는 거는 즉 거래량도 엄청 많잖아요. 역대 최고예요. 네. 그만큼 매도 물량이 많았으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제 우리 그 동네 바보 형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동네 바보 형이 저한테 전화해서 레더 이거 사야 돼. 그도 하고요. 사야 돼. 네, 그래가지고 네. 형 그러면은 그 형 종목도 지금 몇 개 있는데요. 아이 그런 거 필요 없고 지금 바닥이야. 지금 바닥이야. 빨리 사야 돼. 그도 하고요. 형 마이너스 몇 분데요? 아이 그거 봐봐. 내 계좌 지금 120% 마이너스야. 아니 120% 마이너스인 양반이 무슨 삼성전자 사겠다고. 야 아니야. 오늘 10% 빠졌으면 내일 또 10% 상승해. 근데 지금 결국 어떻게 됐죠? 지금 2% 정도 올라갔어요. 그렇게 2% 정도 올라가고 그렇게 3% 크게 올라가는데. 상승을 못 해주고 있긴 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전화하니까 형 그거 장 초반에 상승했던 거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아이씨 와이프하고 싸우니까 못 봤어.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시장이 빠지더라도 네. 어제처럼 그렇게 빠질 때는 상승하는 게 맞는 거였어요. 오늘 시장이. 근데 오늘 시장 갑자기 이 쭈쭈바가 됐다가 갑자기 쭈쭈바가 안에 있던 쭈쭈바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파란 색깔로 다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즉 장 초반에 네. 상승했던 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으니까 빠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오늘 갭 상승이 나왔지만은 계속 빠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고점 대비 35% 급락. 네. SK 하이닉스. 매수 기회다. 매수 기회라고 하는데 네. 에휴. 아니 이런 얘기는 네네. 개인 투자자도 다 하지. 어. 안 그렇습니까? 이거 우리 아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들아 어제 뭐가 한 20% 30% 빠졌는데 매수할까 매도할까? 매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리포트 보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35% 급락. 이거는
즉 이 증권사들도 문제가 있어요. 네. 증권사분들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금리 인하 시 어떻게 달러가 되고 이 달러에 따라서 반도체 외국인들이 양매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동안 반영이 됐던 AI 같은 경우가 거품론이 계속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SK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아, 네네. 물론 상승하면 좋죠. 코스피 지수를 견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하이닉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도 안 돼서 30% 빠졌습니다. 30% 빠졌다는 건 한 달도 안 돼서 30% 빠졌다는 거는 추후 5% 6%는 상승할 수가 있어도 또 추가적으로 한 달도 안 돼서 또 30%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저는 SK 하이닉스가 10% 20% 빠진다고 해도 전혀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 빠져도 높은 자리입니다. 지금 고점 대비 35% 급락했기 때문에 매수 기회다라고 하지만 전문가님은 이 가격에서 10%, 20%가 더 빠져도 저점이 아직 아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전문가님 삼성전자는 그래도 약간 다르지 않을까요? 물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제 블랙웰 신제품을 출시하는 게 좀 지연이 됐다고 하면서 이 부분이 약간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내리긴 했는데 이게 오히려 삼성전자의 반사이익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블랙웰에 들어가는 그 TSMC의 HBM에 약간의 뭐 결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반대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엔비디아에 뭐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 8월에서 9월에는 통과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전문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금리 인하하면은 이제 환율 떨어지면은 우리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지 않겠느냐? 그렇지.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외국인들은 반도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좀 그래도 괜찮은 거 전 아닌가요? 삼성전자는 되게 주가는 긍정적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뭐 말 그대로 이거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과매도 구간 이후 반등이 나오는 거는 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거운 시총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카드, 뭐 삼성바이오지스, 삼성 SDI 다 올라가요. 네. 그 삼성 그룹들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비중은 17% 비중을 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삼성전자가 기대감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게 삼성전자만 사지는 않거든요. 삼성 그룹주들 다 전부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세가 올라오고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엔비디아 블랙홀이 어쩌든 블랙홀. 파워그 엔비디아 HBM3 이거 최종 승인 기대가 어쩌든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최종 승인 기대돼봤자 뭐합니까? 삼성은 2% 정도 상승하더라도 삼성 밑에 있는 한미 반도체 그런 종목들이 상승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지금 이 KB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3개월 후 22% 올라갔고요. 아니 이거 어제도 나도 3개월 얘기했는데 따라했네 나는. 그래요. 나도 어제 3개월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네. 어쨌든 3개월 후에 22% 오르고 이거는 제가 오, 공감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좋아요 표시 하나 할게요. 오. 좋아요. 왜냐하면은 네. 삼성전자가 3개월 후 22% 오른다는 이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엔비디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엔비디아 HBM 세종 승인 어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제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금리 인하가 돼서 삼성전자가 올라갔다? 아닙니다. 금리 인하가 되니까 그만큼 시장에 돈이 풀리잖아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가 되면 은행에 돈을 둡니까? 안 안 맡기죠. 두죠. 네. 누가 은행에다 돈을 두겠습니까? 그래요. 그 돈을 빼서 어디에 투자합니까? 주식시장에 투자를 주식하고 부동산이죠. 어, 그렇죠. 네. 주식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주식 쪽으로 돈이 몰리고 부동산 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식 쪽으로 몰리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동안 농민 운동으로 인해서 삼성을 10만까지 올라갔었죠. 네. 즉 동안 농민 운동이 올렸다는 것보다 금리 인하 시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들의 투심에 붙여서 개인들의 투심, 개인들의 차익 때문에 외국인들이 환율 떨어지면 계속 사고 네. 그때 금리 인하 때는 환율이 1220원대까지 갔었어요. 즉 환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삼성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즉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2년 전, 3년 전에, 4년 전에 삼성 주가를 9만 원에 사셨던 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9만 원대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도
아, 이제는 좀 희망을 가져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하이닉스는 별로예요. 하이닉스는 시야요, 10%, 20% 빠져도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완전 상반된 전문가님의 의견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야. 네. 나한테. 네, 야, 얘들아. 네. HBM 지금 미국하고 엔비디아하고 계약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이닉스야. 여러분들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전 세계 반도체가 하이닉스만 있습니까? 어, 하이닉스만 있어요. 인텔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다 있는데 하이닉스하고만 쓸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아주 짧게 제가 읽어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뭐야, 이거? 왜 이 엔비디아 블랙웰의 결함이 삼성전자 반사이익이 될 수 있느냐? 엔비디아가 이제껏 90% 이상 이 AI 가속기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블랙웰 같은 신제품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출시가 미뤄지게 되면은 이 신제품을 사기로 한 빅테크 기업들이 손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결함이 발견돼서 우리가 제품을 공급을 못 받는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기업들이 또 다른 고객사를 찾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AI 가속기 2위 기업이 엔비디아 뒤를 이어서 AMD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AMD와 또 그렇죠.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반사 이익 볼 수 있다라고 짧게 이야기 근데 드리도록 내가 여기서 할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가끔 네. 너튜브 보면은 네. 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그러니까 즉 창고 같은 데에다가 선풍기 같은 거 디 하면서 다큐멘터리에서 저는 하루에도 채굴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채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로 채굴하는 거. 그 그래픽 카드를 가격을 띄우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채굴업자들입니다. 왜? 거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가 엔비디아 거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암호화폐는 계속 채굴을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채굴을 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사양이 중요한 게 그래픽 카드 하는 거죠. 네. 그 그래픽 카드가 엔비디아 거고 그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채굴을 하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가 또 증가가 돼가지고 수요 공급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컸다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또 한 가지 네. 글로벌 시장에 어떤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커다란 이슈가 있고 어제 시장에서 이어서 오늘도 일부 방산 관련 중소형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아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전쟁 상황이 너무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금 이안 쪽에서 객기 부리고 있는 거예요. 객기를 지금, 부리고 있다. 이안 쪽에서는 지금 전면전 절대 못해요. 전문가님. 지금, 저는 참 답답한 부분이 아. 어제 북한이 또 갑자기 이 미사일 발사대를 전방 배치하겠다라고 이야기 지금 이럴 때가 아니거든요.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나하고 나이 동갑이거든요. 나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그래요. 나는 지금쯤 여기서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저쪽에서 탄도미사일 쌀 생각하고 있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때 북한이 침수해가지고 이 사람 보트 타고 순상할 때 보트로 밀려가지고 중국으로 떠내려갔었는데 아이고. 일단은 이 미사일 발사대 250대 전반 배치했건 네. 뭐 우리는 뭐 스트레스 없습니까? 미국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네. 이게 그래봤자 곡사포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제가 옛날 곡사포도 한번 해봤거든요. 곡사포? 이거 잘 못 맞춥니다 얘네. 아이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북한 신형 전술 타도 미사일에 대해서 휴니드가 상승한다는 것보다는 네. 아직까지는 중동 정세에 따라 가지고 상승하고 있죠. 그렇죠. 얘네들이 상승하면 안 돼요. 네. 얘네들이 상승하면은 국내 시장의 수급이 다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감염병도 이 부분도 전문가님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수정택이 갭 상승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게 내가 조금만 아프다도 내가 지금 코로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으실 거예요. 네. 저도 분명 2주 전에 아팠을 때 내가 코로나인가 생각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오빠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괜한 걱정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진단키트 쪽으로 매출 비중이 증가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만 상승하는 거고요. 네. 이 진단키트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빠질 때는 엄청나게 빠집니다. 그래요. 빠질 때는 엄청나게 빠져요, 이 진단키트들. 음. 빠질 때는 엄청 빠지기 때문에 진짜 오늘 시장이 그냥 대거 종목들 다 상승하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거지. 여러분들
진단키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계좌가 진단키트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좋아하는 2차 전지에 대한 소식이 일단은 있어요. 네. 여기서도 할 말이 많아요. 네, 지금 8장까지 빼야지. 근데 방송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 좀 TCC 스릴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릴러. 그래도- 니하고 나하고는 언제 이 싸움의 종교부여 찍을 것인가? 그래도 오늘 10%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뭔가 상승하는데 느낌이 없어요. 네. 느낌이 없습니다. 네. 어제 정확히 15시였습니다. 네. 15시 10분. 네. 우리 TCCT이 갑자기 20%까지 빠지다가 15%까지 말아 올렸죠. 네네. 저는 그때 그거 보고 이거를 저는 기회하고 생각했다는 것보다 네. 이제는 이제는 돈을 매수하는데 돈을 쓰지 말고 매수의 시간을 선택해야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수의 시간을 선택하겠다? 좀 멋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죠? 됐어요. 자, 어쨌든 이 매수하는 거에 시간을 써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네.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네. 어차피 안 된다는 겁니다. 아우. 어제 TCC 그렇게 스릴러가 무너지고 나서 난 어제 TCC 스릴러가 이제는 TCC 스릴러였는데 네. 이제는 TCC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이제 TCC 미스테리예요. 예전에는 스티 이음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스티도 돈을 빼가는 느낌인 거고 여기서 더 빠지면 이제 스릴러 그리고 여기서 또 더 빠지면은 미스테리죠. 근데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종목이 지금 현재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단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까지 솔직하게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내 마이너스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이너스가요. 네. 지금 현재 자 한번 보자. 피디님 저 보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50%? 우리 방송이 뭐 진정성 방송이지. 50% 정도 빠졌네요. 보자.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몇 푼지. 아이고 46%구나. 네. 46%구나. 네. 자 여러분들 한 방에 우리 한번 가봅시다. 지금 46% 정도가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58% 정도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저는 이 46%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작년 2월달, 3월달 보시면은 TCCT는 한 달 동안 70%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장이 저는 여러분들 종목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TCCT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앞으로 기술적 반등은 20%씩은 올라갈 겁니다. 물론 TCCT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로 회복시켜도 저는 마이너스 25%입니다. 근데 저의 비장의 무기가 있죠. 미국한테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있다고 하면은 이 레드한테는 크루즈 미사일이 있습니다. 자, 아까 해리스 좀 보여주세요. 해리스요. 우리 누나. 해리스 누나. 우리 해리스 누나. 네네. 우리 해리스 누나. 저는 솔직히 트럼프 편도 아니고 해리스 편도 아닙니다. 네. 하지만 국내 시장에 도움이 되려면은 우리 해리스 누나가 지지율이 좀 압도적으로 올라가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 쪽으로 후보 쪽으로 선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해리스가 지지율이 조금씩 격차가 되고 있다. 그러면 해리스에 따른 정체주들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정체주들은 친환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또 상승이 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시장이 빠져봤자 여러분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좌 안 보고 있으면은 어제보다는 더 좋아지는 환경이 되겠지. 오늘보다도 더 좋아지는 환경이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도 생각해요. 네. 어제 내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제일 많이 듣던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우리 국내 증시는 뭐 올라간 거라도 있어야지. 미증시가 빠지니까 더 빠지네. 맞아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왜요? 10월 달부터 우리 국내 증시 많이 빠졌잖아요. 10월 달에 트럼프가 암살 미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트럼프의 그 암살 미수에 따라서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주가가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당연하죠. 국내 증시 거기에 환경에 맞췄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 벌려면 드럽고 치사해도 국내 시장한테 맞춰줘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국내 시장에 맞춰줘서 돈 벌면 되지. 뭘 자꾸 미국 탓을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도 잠시 후 제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약간 기대가 되는데 지난번에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TV 토론에서 안타깝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의 그렇죠. 참패를 당했는데 9월 10일에는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의 토론이 펼쳐집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앞으로 이제 미국의 대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수혜주인 2차 전지와 신재생 관련
주들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아마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때 헬리스가 이때 토론회 때 네. 코코넛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코코넛만 얘기해도 트럼프가 할 말이 없을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벌써 방송을 음.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